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쪽에 교육과정 접근법. 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시오. 교육과정 접근법. 근데,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미국 거, 이것도 미국 거. 교육과정 접근법.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하는 교육학은 다 미국 거예요. 철학 일부분, 원래 철학의 본고장은 유럽이니까. 그러니까 철학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미국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맨 처음에 삐아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온 거라. 인정하지 않아.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 교육 앞에서 철학할 때 교육 철학 그럴 때도 미국의 4대 교육 철학이잖아. 그치? 그거 아니고 그냥 철학 그러면 유럽부터 시작된 개념이고. 그래서 다 미국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교육학은 완벽한 좀 4대주의예요. 아무튼 교육과정 접근법인데 퍼스트 전통주의자. 이거 우리 아니고 우리 전통은 성균관이고. 자, 미국의 전통은 뭐라고 그랬었지? 철학이?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그냥? 미국의 전통은 뭐가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었지? 진보주의. 미국은 진보주의가 다 끌고 갔다고 그랬지? 진보주의. 그래서 요 진보주의하고 전통하고 이꼴. 그래서 철학으로 얘기하면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요거 교육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통주의자들 또는 전통주의적 접근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일본에 보시면은 전통주의자, 행동주의, 합리주의, 진보주의 이런 말 써 있는데 이제 행동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말을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전통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주된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런 단어 쓸게. 이론이 아닌 실제를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이 도대체 뭐냐? 이론이 아닌 실제를 개발한다는 말이.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같이 쓴 다음에 설명할게. 특징은 목표 중심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대표자가 있는데 교육과정의 대표자 타일러. 우리가 공부할 때 교육과정 무조건 타일러부터 시작하거든요. 타일러. 그런데 한 사람 더 써도 돼요. 누구 여기 진보주의자 관점이니까 누구 한 명 써야 돼? 듀이.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듀이는 조금 떨어져. 경험형 교육과정 얘기할 때나 그렇고. 그래서 경험형 교육과정 듀이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타일러 거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개념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어떤 거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타일러 거잖아. 우리 알다시피 타일러는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고 목표. 그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조직하고 이건 수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목표가 달성되는데 그래서 목표 사실 내용인데 여기다 학습 경험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왜 그런지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선정하고 그거를 하고 평가하고 배고프다 뭐 먹을 건데 라면 열심히 끓여서 먹고 배부르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는 목표 내용 조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쭉 얘기를 해요. 이게 평가를 얘기하지 않는데 타일러가 요거를 실로 이렇게 하나를 쫙 깨가지고요 평가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공하는 교육과정 평가에서 할아버지는 타일러예요. 똑같아. 그래서 심리학 공부할 때 기본은 삐아제 프로이부터 시작하듯이 비고치기 교육과정 무조건 타일러 평가 무조건 타일러
근데 좀 다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해요. 좀 다른데, 타일러를 부정해서 다른 게 아니고, 타일러가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타일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더 첨가하면 좋겠어, 이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라면 끓이는 레시피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이것도 첨가하고, 저것도 첨가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 무슨 말이냐? 타일러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타일러가 대표적인 데 보세요. 특징이 뭐라고요? 목표 중심이에요. 기본이 목표. 그럼 이거는 연역법, 귀납법. 접근이 연역적 접근, 귀납적 접근. 연역적 접근이잖아. 목표 정해져 있고 쫄아라. 그치? 연역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에 왜 목표 있으니까 나머지 R 다 나오는 거지. S에 따라서 R.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거기 행동주의, 합리적 접근 뭐 이런 말 써져 있어요. 이제 무조건 그래서 전통주의 입장은 타일러 그러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교육과정을 개발한 건데 잘 보세요. 교육과정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걸 개발했는데 목표는 뭐고 목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철학에서 오는 거예요. 타일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철학에서 와요. 우리 앞에서 철학적 기능이 있었잖아. 사변적 기능. 생각하고 뭔가를 재현하고 목표를 만드는 거. 이 철학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철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과정이란 뭐냐? 아까 가르치고 배울 거리잖아. 그건 뭐예요? 내용이에요. 내용. 요것만 교육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르치고 배울 거리를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위로 올라가서 목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선정했으면 제대로 가르쳐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평가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이론보다는 현실이야. 수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응? 열심히 하셔서 내년 정확하게 내년 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 수업실이라는 시험 보러 갈 텐데 목표가 있어야 돼. 수업도. 그럼 어떻게 여기다 목표 진술하지. 그 내용을 선정해. 그럼 어떻게 수업해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목표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수업을 해야 돼. 그럼 두 번째는 자, 우리 수업 목표 두 번째는 이거였었죠? 그렇게 짚고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목표에 따라서 수업하고 수업했지 이거.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형성평가. 자, 첫 번째 목표가 이거였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였죠? 자, 물어볼게요. 잘했는데 끝. 완벽한 수업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야. 이런 이론들은 다 하나씩은 다 옛날부터 있었어. 타일러 전에 다 있었어. 유럽에서 다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타일러 전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헤르바르트란 말이야. 헤르바르트보다 더 앞에도 있고 막 다 앞에 별로볼 사람들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잘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소크라테스는 뭘 얘기했는데 목표가 뭐고 내용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수업할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크라테스는 방법을 강조하니까 방법만 얘기하고 뭐 문답 이런 거 얘기하고 응? 그러니까는 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뭐를 얘기했는가를 그 사람들이 강조한 게 보니까 얘를 갖고 얘기하고 이렇게 루소 갖고 얘기하면 방법이 뭐고 내용 3을 별 의미도 없어요. 3을 갖고 하는 거 별 의미도 없어. 이거는 방법이 그러니까 주로 방법적인 걸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로 꿰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타일러예요. 근데 이런 이론들은 앞에 다 존재했었어. 우리가 그 눈여겨 안 봐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타일러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론을 개발하긴 했지만 사실 이론보다 뭐다? 수업이라는 실제요. 요 실제는 수업이야, 수업. 그래서 여기는 개발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완성지였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로 꿰는 사람이야. 요 타일러 앞에 보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빗은 이제 설명하지 않게 나중에 3월 때 설명할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전통적인 입장이다. 저게. 그리고 교육과정의 오리지널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7차 교육과정도 다 이렇게 만들어 있고 여러분들 교재도 교과서도 다 맨 마지막에 뒤에 평가 어떻게 할 건가 뭐 활동하는 것에 조직하는 거고 뭘 가르칠 건 내용 있고 앞에 목표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요즘 교과서는 너무 잘 나와. 내가 보니까 목표 있고 그러고 애들 활동까지 하고 활동이 조직이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할 건가 다 나오대. 이해되셨죠? 전통적 입장. 책은 읽지 않아도 무슨 말인가 이해돼서 일단 머릿속에. 그래서 전통적 입장의 대표자 타일러라는 사람.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론보다는 수업이라는 실제를 개발한 사람이다. 개발인데 결국 어떻게 할 건가를 완성해낸 사람이야. 그 앞에 있던 이론들을 이렇게 다 실로 꿰었어. 이렇게 하나 쭉.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개발이라는 말이 잘 안 어울려. 완성,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개발인 건 뭔가 끄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있던 거를 그냥 실을 깼어. 이렇게 쭉. 자, 두 번째, 세컨. 이제 책은 나중에 읽어갈 건데 책을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개념적 경험주의자. 여기 보세요. 요 개념적은 누구냐면 전통주의자예요. 이거 조금 이따 저희가 설명할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을 바꾸면 전통주의자들의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그 말이야. 사실 이 철학적 배경은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전통주의자들 철학적 배경 썼으니까 여기도 개념적 경험주의자들의 철학적 배경은 인지주의예요. 인지주의의 대표 누구? 삐아제. 삐아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요. 그럼 뭐냐?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말뜻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표 달성, 목표를 얘기하는 동네가 어디? 전통주의자예요. 그렇죠? 목표 갖고 얘기해서 밑에 거는 관심 없어 사실은. 타일러는 무조건 목표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타일러 나중에 제가 책을 한번 좀 들고 와볼게요. 수업할 때. 책이 120쪽 되던가 100쪽 정도 되던가 크지도 크지 않고 얇은 책인데 그거의 반이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저거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반이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그만큼 목표가 중요해요. 아무튼 저기서는 목표만 설정되면 밑에 거는 덜렁덜렁 다 해결돼. 그래서 행동주의자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죠. 우리나라 말에 어두육미라는 말 있잖아요. 어두육미. 그럼 진짜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어? 맛있어요. 어떤 물고기? 엄청 큰 참치 같은 물고기는 머리가 최고 맛있어. 방어도 요즘 겨울철에 방어잖아요. 그 대방어, 방어 요만한 거는 방어라고 따지니까 히라시 1m만 7, 8kg 되는 대방어는 나눠서 파는데 머리가 제일 맛있어요. 머리 부분이. 정말로 어두육미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요만한 거 먹잖아. 여기 머리 먹을 거 있어? 없어. 뭐 있어? 머리가 먹을 게 뭐 있어? 먹을 거 있지. 눈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만 표준어요? 국어 선생님. 그 표준어요?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거 두 개 빼먹으면 먹을 게 뭐 있냐고. 꼬리? 뭔 꼬리를 먹어? 뭐가 찐이야? 몸통. 자, 여기 봐. 네. 여기 이게 교육과정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육과정 전공한다 그러면 철학자들도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평가를 전공한 사람도 교육과정을 하고 그래서 교육과정 학회에 가면 별로 사람들이 다 있어. 철학 전공자도 와 있고 여기 요거 선정할 때 심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교육과정에 와 있고 평가한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와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은 완전히 무슨 말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럼 이거 네 가지 중에 뭐가 찐이야? 얘가 철학, 얘는 심리 갖고 얘기해야 되고 요건 교육 방법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평가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심리에 근거를 해서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요 네 개 중에 진짜 교육과정 가르치고 배울 거리는 이 네 개 중에 뭐가 찐이야?
몇 번째? 두 번째 이게 찐 아니야? 이거는 교육 방법으로 가는 거고 얘는 평가로 가는 거고 얘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찐이야. 지금 교육과정을 하는데 보세요.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 위해서 뭐가 찐이냐 뭐가 실제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실제냐라는 얘기는 결국은 특징을 들여다본다면 뭐에 관심이 있다. 목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 내용에 관심이 있다. 이게 찐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 배고파 이게 목표예요. 그럼 라면 먹을 수도 있고 김밥 먹을 수도 있고 그치? 먹고 싶다 잡채 먹을 수도 있고 또 먹고 싶다 불고기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찐으로 생각한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누군가는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면 얘기 다 할 수 있지. 틀린 게 아니지. 근데 누군가는 라면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미친다면 그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잖아. 근데 전통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관심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목표가 배고픈 거니까 라면 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목표가 아무리 배고픈 거라도 라면은 이 사람한테는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지. 그렇다면 진짜가 뭐냐 이거야. 진짜가 나한테는 라면은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나한테는 이게 찐이지. 배고파? 그래 배고픈데 라면 먹을래? 싫어. 김밥 먹을래? 싫어. 그럼 우리 설렁탕 먹을래? 한번 먹어볼까? 그럼 뭐야 그 사람한테 그게 찐이지. 라면 김밥이 올바르지 않은 거란 말이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따진다면 그게 찐이라는 게 실제. 그래서 보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게 찐이 뭐냐? 내용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식의 구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서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양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거 가르쳤더니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네 번째 대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노. 그 다음에 목표 분류학을 얘기하면 블룸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제 브루노 찐 여기 대표자 여기는 타일러. 브루노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삐아제한테 영향을 받아요.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예요. 삐아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인지주의자 관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개념적 경험주의와 무슨 말인가 이해됐어요? 목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군가한테 라면은 실제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 됐죠? 왜 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다 많잖아, 그치? 별별 알레르기가 다 있더만. 전 몰랐는데, 딸기 우유 요만큼만 먹어도 알러지 생기는 사람도 있대요. 그거만 먹어도. 향만 들어가도 알러지 생긴대요. 깜짝 놀랐어. 진짜 깜놀했어.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의 것을 경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는데 뭘 갖고 증명하려고 그랬다? 실제 내용을 뭘 갖고 가리키는 게 그 목표 달성의 최고냐. 응? 배고픈데 많은 양을 먹는 게 실제지 비싼 거 한참 먹는 거 실제가 아니니까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효과적이고 올바른가를 따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대답. 개념적 경험주의자들은 타일러가 전통주의자의 개념을 부정했다? 목표? 오케이 좋아.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사람. 그래서 실제에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찐 우리가 얘기한 거 몸통. 알겠지? 그 몸통이. 여기서 실제는 수업이라는 실제예요. 이론이 아닌 수업이라는 실제. 근데 여기서 실제는 뭐예요? 수업이라는 게 아니고 뭐가 찐이냐. 그때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왜? 교육과정 이게 찐이잖아. 알겠지? 내용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를 따지려고 했다. 오케이? 세 번째. 재개념주의. 자, 여기 무슨 말 하세요? 재개념, 의자 어디 갔니? 재개념주의자. 자, 재개념주의. 여기다가 제가 요만큼 지금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요거 쓸걸. 퍼스트, 전통주의자, 세컨, 개념적, 경험주의자. 개념적 경험주의자들은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고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알겠죠? 얘네들. 근데 여기 뭐라고? 제 개념이라고 써놨어요. 뭐냐면 여기 개념 있죠? 개념주의. 얘네들이 쟤네들을 개념주의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없었으니까 전통적인 애들이다 그래서 불렀고, 얘네들한테 너네들은 쟤네들 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개념적 경험주의자들이라고 얘네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지네들은 우리는 개념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 개념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전통주의자가 개념주의자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개념주의자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원래부터 우리 거니까, 원래 미국 거니까 미국. 그래서 전통, 그리고 얘네고 가고, 우리는 전통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 다시 생각이 뭐예요? 제 개념. 알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철학적 배경이 뭐냐면 비판 철학이에요. 우리 이제 느낌이 이제 팍팍 와. 비판 철학 얘기하면 알아. 비판 철학 얘기하면 안다고. 비판 철학 가지고 만들어진 교육 사회학이 뭐가 있지? 갈등론도 있고 신교육 사회학도 있지. 갈등론자들은 재생산을 얘기한 사람이고,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뭐에 관심 있다고 그랬지? 교육 과정, 이데올로기, 교육 과정. 그래서 재개념주의자들 얘네들을 같은 게 뭐냐면 신교육 사회학이고, 얘를 뭐라 하냐면 교육과정 사회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신교육 사회학자들이고, 그거를 교육과정에서는 재개념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씩 달라요. 재개념주의가 훨씬 더 큰 개념인데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방어적 수업하는 게 아니고 재개념주의를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시험과 관계해서 요 비판철학적 관점 들여다 보면 돼요. 심리적 관점도 있고 정치적 관점도 있고 철학적 관점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고.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비판철학적 관점이에요, 재개념주의가. 그렇다면 여기다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저거 쓰기 전에 third, 재개념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무슨 말 알겠지? 왜? 잘 봐봐. 전통주의자들이 목표를 내세웠어.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제 수업할 때는 많이 얘기했죠.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민주시민이에요. 그럼 민주시민이라는 게 누구요? 좋아, 민주시민 좋아. 미국이니까 민주시민 되지. 민주시민이 누구한테 해당하는 단어예요? 중상류층, 지배층에게 해당한다는. 이제 하류층은 무슨 민주시민, 깽이지 걔네들이 무슨 막말로. 그럼 걔네들한테, 하류층 걔네들한테, 깽 걔네들, 슬램가 있는 걔네들한테 그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돼? 안 돼. 나는 미국 영화 볼 때마다 미국 안 가봐갖고 그래 미안하지만 갔다 온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 미국이라는 곳이 저렇게 무서운 곳인가? 미국은 막 거의 막 뭐 폐허된 거리만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라 그런가? 왜 걔네들은 막 뭐 할 때 보면 건물 들어간데도 건물도 막 다 쓰러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막 골조만 있는 데서 맨날 싸우고 막 그래. 근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걔네들한테 민주시민이 안 맞아. 걔네들 영화 보면 어느 동네 가면 거긴 한림 가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있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없잖아.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안 돼? 안 되긴 뭘 안 돼.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게 민주시민이란 단어 자체가 하류 계층엔 잘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제 개념주의다 뭐라는 걸? 야, 니네 민주시민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비판 철학자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 없는 자들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소외. 민주시민 얘기하는 뭔 민주시민이야, 이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있다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 얘기했잖아. 신교육사 갈 때. 그래서 철학적 병이 비판 철학이야. 그래서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 교육과정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해? 이게 요 이해라는 게 결국은 같은 말인데 교육과정에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거지. 비판 철학이니까. 결국은 세 번째 특징과 같은 말인데 특징 뭐를 분석한다? 이데올로기. 그럼 여기. 자, 여기다가 요 이해. 이해라는 단어 어디에서 나왔지? 목적 이해인 거. 현상학, 해석학. 신교육사회학 할 때 현상학, 해석학 하는 거 기억나지? 자, 이거 지금 누구 입장에서 그거를 지금 이해하려는 거예요? 비판 차니까 없는 자들, 하류 계층 입장에서 지금 비판하는 거지. 아까 나한테 물어봤는데 쉬는 시간에 없는 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나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상류층은 이것만 갖고 있네. 자, 교과서에는 얘만 있지. 얘는 없지. 그럼 요거만 가르치지. 얘는 안 가르치지. 그럼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얘는 뭔지 모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분필이라는 게 있는지 알아볼라? 없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영교육 과정이 돼. 이 영교육 과정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아이스너라는 사람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영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이스너인데 아이스너도 제 개념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번째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 이제 나중에 파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3, 4월 때 엄청 강조해서 제가 설명할 거고 파이너. 그 다음에 아이스너 가로 열고 쓸 사람들 많어. 안 쓸 거예요. 푸싸고 있어 없어? 기억나지? 영, 애플 기억나지? 응. 그런 사람 또 프레일이 교육 사회에서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들 다 쓰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과제니까 그쪽 사람들만 좀 여기다 쓰자. 그래서 파이너, 아이스너가 요 영교육 과정을 얘기한 사람. 이해됐어요? 제 개념 이해됐어요? 자,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고 목표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수업과 관계된 것을 완성시킨 개발한 사람인데 얘네들을 증명하려고 내용을 가지고 덤벼든 사람도 있었는데 브루너 같은 인지주의자들 그 사람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개념적 경험주의자. 근데 나중에 비판차라고 하는 일이 나오면서 들여다보니까 저거 전부 다 이상하네. 전부 다 있는 사람들 입장이네.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 됐어요. 네 번째까지 이해됐죠?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이거요. 읽으면 엄청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으면 이제 완벽해집니다. 지식의 구조. 여기 교육과정 원인데 아까 지우고 안 썼네. 그럼 칠판. 네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면 이건 지금부터 이제 별로 안 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구성주의가 나와요. 구성주의. 대답. 구성주의는 뭐를 얘기해?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이제 쓰고. 네 번째 구성주의. 그래도 구성주의는 뭐를 강조하는 거지? 다양성. 그렇잖아. 구성주의 다양성이잖아. 그럼 여기 볼까? 요다 쓸게. 구성주의는 다양성이니까. 야, 니네 뭐 목표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지랄들 하고 앉았네. 비판 다 비판하지. 여기는 있는 자 업적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있는 자고 없는 자고 뭔 의미가 있어? 다 다양한 건데 이해되세요? 다 비판해, 다 비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다 비판해, 싹 비판해. 구성주의가 개념적으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는데 파이데이아라는 게 있어요. 데이아. 파이데이아는 뭐를 얘기하는 말이냐면
고대 그리스 교육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그리스가 뭐 그리스하고 아테네. 아테네는 어떤 교육? 군사교육. 그리스는 교양교육.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양교육이나 하자. 교양교육은 주지주의 교육이에요. 주지주의 교육이나 하자. 근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진보주의 100% 비판해요. 진보주의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실용성 교육을 하는 거지요. 기억나세요? 진보주의 뭘 갖고 만들었다고? 실용주의 갖고 만들었다는 거 기억나지? 그리고 과육이 자연주의고 껍질이 민주주의 됐던 거 기억나죠? 그 실용성을 100% 비판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래. 그게 아니고 인간성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양교육을 강조하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미국 거 아셨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다섯 번째 쓸 수도 없어. 왜? 얘네들을 비판하긴 하지만 관점이 좀 달라. 그래서 사실은 다섯 번째는 이렇게 하고 파이데이아 이렇게 써야 돼. 개념적으로 조금. 저기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쓰긴 했지만 순서적인 거긴 해서 제가 쓰긴 했지만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우 깔끔하게 정리됐어.